여러분, 2026년 1월 11일 이 날짜 기억해 두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융시장 역사에서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하루가 펼쳐졌거든요. 워싱턴에서 날아온 딱 두 개의 폭탄 선언이 글쎄 전 세계 자본의 지도를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 그려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격동의 하루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죠. 만약에 정치가 금융에 대놓고 전쟁을 선포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의 규칙이 막 흔들릴 때 우리의 소중한 돈은 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안전할 수는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두 개의 발표였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시장의 심리를 그야말로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든 아주 강력한 충격파였죠. 자, 화면 양쪽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전례가 없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빵 하고 터진 겁니다. 왼쪽을 보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범죄 수사 대상에 올랐고요. 오른쪽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용카드 이자 상한선을 10%로 막아버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시장에 보낸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의 반응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이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에 곧바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셀 아메리카였습니다. 이 셀 아메리카라는 말, 이게 그냥 미국 주식 팔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요, 미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에 신용도의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달러, 국채, 주식,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자산이란 자산은 모조리 내던지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차트에 고스란히 나타나죠. 보세요.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그냥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유로화 가치는 올라가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를 내던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요? 이건 금융주에는 그냥 직격탄이었죠.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월가의 거대 은행들 주가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도미노처럼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였냐? 절대 아니었죠. 여기 보세요. 국경을 넘어서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까지 저렇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미국 자산을 빠져나온 이 어마어마한 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투자자들은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확실한 피난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시장이 보여준 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정말 극도의 혐오감,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수사가 사실상 연준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구실일 뿐이라고 아주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임자였죠. 제닛 옐런 전 의장 역시 이건 연준의 독립성에 극도로 냉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금융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두 사람이 똑같이 경고를 하는데 시장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투자자들이 택한 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 바로 금이었습니다. 온스당 $4,600. 와, 이건 정말 역사상 처음 보는 가격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금값이 비싸졌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나 못 믿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공포 지수 같은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확 틉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오히려 막 환호성을 지르는 못이 있었거든요. 꼭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기술주. 그중에서도 AI 섹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는 게 보입니다. 시장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위기와 미래 기술의 잠재력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본 거예요. 돈이 낡은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거대한 강물처럼 이동하는 그 흐름이 딱 포착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거죠.
저쪽에서는 은행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알파벳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업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젖힌 겁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보다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그냥 거품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애플이 구글의 AI를 시리에 탑재한다,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에 투자한다, TSMC는 AI 칩 수요 때문에 이익이 엄청나게 뛸 거다, 이런 식으로요.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제는 진짜 돈이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죠. 한마디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던 AI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이 당연히 미국 안에서만 머물렀을 리가 없죠. 워싱턴에서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전 세계라는 거대한 연못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시장의 반응은 되게 흥미로워요. 좀 엇갈렸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독일 증시 닥스는 오히려 올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경제 지표가 워낙 좋아서 미국의 악재를 그냥 이겨내버린 거죠. 근데 프랑스처럼 미국 은행들과 엮인 게 많은 시장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결국 각 나라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 체력에 따라서 반응이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날은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많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문제, 이란의 반정부 시위, 심지어 미국이 그린랜드를 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런 뉴스들이 미국의 정치 불안하고 딱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그냥 확 키워버린 거예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 혼돈의 하루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걸 그냥 하루 동안의 시끄러운 해프닝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모습을 살짝 엿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혼돈의 하루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이 두 갈래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혼란이 싫어서 가장 오래된 피난처, 바로 금으로 도망가는 흠, 이걸 구세계의 안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혼란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AI 기술로 돈이 몰리는 흐름. 이건 바로 신세계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6년 1월 12일 이 혼돈의 하루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준 건 아닐까요?